자, 정수 전체의 집합을 G,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자, 1번은 마이너스 5가 G라고 돼 있네. 마이너스 5가 정수냐는 얘기죠? 네. 정수잖아. 네.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10이 유리수 집합, 유리수 원소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유리수 아니잖아. 자, 3번은 루트 2 빼기 1분의 1이 실수냐? 실수죠. 무리수도 실수예요. 괜찮습니까? 자, 4번은 루트가 있지만 4분의 1이랑 똑같은 수죠. 얘가 유리수가 아니래. 틀렸죠? 4번이 정답이다. 5번은 I 빼기 4는 실수지?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맞다. 다음 85페이지 13번. 자, 이 X집합을 해석해달라는 문제인데, 자, X집합은 X가 원소래. 근데 봤더니 X는 AB래. 근데 A는 A집합의 원소, B는 B집합의 원소래.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A집합 원소 하나 뽑고 B집합 원소 하나 뽑아서 곱해준 게 X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굳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 1 곱하기 2 똑같은데 계속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줘야지. 자, 얘들아, 집합에서 동문서답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집합 X를 구하시오 이랬더니 원소를 쓰. 틀리지? 원소를 구하시오 이랬더니 집합을 써. 틀려. 그 다음에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더니 집합 X를 또 써. 다 틀리지? 정확히 읽고 써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바꿔볼게. 자, A도 B집합의 원소고 B도 B집합의 원소래. 그랬을 때 이 X의 원소에 2랑 2 똑같은 원소 두 개를 뽑아서 곱한 2랑 2가 이 4가 그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문제를 선생님이 좀 바꿨어. X는 AB인데 A도 B집합의 원소, B도 B집합의 원소일 때 똑같은 원소 두 개를 뽑아도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돼?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A, B 원소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 써 있는 것만으로 같은 원소가 안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출제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뭐 좀 드실래요? 아니, 네가 나보고 커피 드실래요? 그래서 싫어 이랬더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언급을 안 했지. 같아도 되는지 같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 수학에서 언급이 없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논리야. 예를 들자면 예지가 카페에 갔더니 개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예지는 그 애완악어인이었어. 애악인. 그럼 개가 안 되니까 악어는 되겠구만 하고 들어가는 거지. 논리적으로 맞지 얘들아. 개가 안 된다고 돼 있었지 악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 관습상으로 생각했을 때 개가 안 되는데 악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악어는 아무 언급이 없는 거야 그냥. 알겠니? 자 그래서 같아도 됩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질문 없어? 오답 다 된 거예요? 진도 나가면 되겠네. 예지 더 물어볼 거 없어요? 니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어? 힘들어? 예지는?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하면 서울대 가겠어? 민우도? 지연이는? 못 가? 그럼 지금부터 빡세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럼 서울대 못 가는 거 어떻게 알아? 니네들은 사람을 가르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냐? 못 바뀐다고 생각하냐? 안 바뀌어? 그러면 너는 우생론을 믿는 거거든? 그러면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면 그러니까 둘 다 막 아인슈타인급 엄마 아빠를 만난 자식은 겁나 똑똑하겠네. 너는 다시 태어나도 그 애는 못 이기겠네. 너희들 부르주아가 뭔 줄 알아? 부르주아가 뭐야? 어? 부유한 사람? 부자? 부르주아 아는 사람? 부르주아는 프랑스의 제3계급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제2계급이 누굴까? 귀족입니다. 제1계급 왕이야, 왕족이야. 3계급은 높은 거 같아, 안 높은 거 같아? 안 높죠. 근데 왜 부르주아가 부유한 사람의 상징처럼 쓰일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혁명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해? 얘네들 주요 직업이 뭐였는 거 알아, 얘들아? 법률가, 의사, 사업가야. 다 귀족이 아니야. 현대사회에서 꽤 유망받는 직업이지. 왜냐면 현대사회는 애들 얘네들이 세운 사회여서 그래.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 아니 귀족은 태어나면 병신이어도 귀족이고 우리는 한평생 공부해도 맨날 3계급이라는 거야. 병신 귀족도 자기네들보다 위에.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이 주신 인권이 있대. 천부 인권. 그러니까 인간은 기회의 균등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하면 지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였어. 그게 현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가장 큰 계기.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니네 스스로 그 권리를 지금 믿고 있질 않는 거야. 니네처럼 믿으면 옛날 사회가 맞는 거죠. 지금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얘들아 이거야. 니네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라고. 근데 얘들아 이게 선진국으로 갈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계층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하층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하층민으로 굳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굳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얘들아 근대 사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전 사회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전 사회랑 달라지는 거는 달라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비리 같은 것도 일어나지. 그렇지. 뭐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빠가 자기 딸 2명 성적을 조작해서 구속됐죠. 모르냐?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계시. 니네가 가장 믿어야 할 시기에 가장 믿어야 될 시기에 믿지조차 못한다면 뭐 그럼 계급 사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지점이 상당히 불행하게 느껴져. 인류가 수백 년 동안 희생한 결과물이 결국 우생론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랜 투자를 해왔을까? 왜 우리는 계급이라는 거를 뛰어넘는 노력이랑 능력이 있다고 다 뻥친 거니? 얘들아 혁명은 항상 이런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거야. 고려를 세운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해? 육두품이죠. 육두품 위에 진골 성골이 있잖아. 육두품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골 진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성리학자들이죠. 성리학자들이랑 무인 세력들이잖아. 니네 고려에서 무인들이 얼마나 천시받았는지 알아? 무신정변 같은 거 일어나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지금 힘들어하는 시점 사실 이거예요. 승아가 오늘부터 이제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어. 서울대 합격해. 서울대도 4점 넘게 받고 졸업했어. 근데 취직이 안 돼. 직업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알바 자리도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 니네가 말했잖아. 세상에 계급은 없고 사람은 기회의 균등.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니네가 말했는데 안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혁명이 일어날 계기가 되는 거죠. 뭐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니네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둘 다 범죄자야. 내 피에는 범죄자의 DNA가 들어있어. 근데 교육을 해도 안 바뀐대. 이 새끼는 범죄자로 크겠네. 그럼 미리 가둬놓는 게 좋겠네 얘들아. 안 그래? 근데 선생님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와도 취직하기 힘들지. 근데 그거는 니네 잘못은 아니야. 그건 사회 시스템의 잘못이지 니네 잘못은 아니야. 열심히 살았는데도 직업 얻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공부가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뭐 절대 안 바뀐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랑 애시당초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근대 사회는 끝이 새로운 사회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 근대 사회는 오로지 그걸 믿는 거에서 시작했거든. 그래서 교육을 붕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는 귀족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공부해서 귀족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얘들아, 옛날은 왕이 신이야, 얘들아. 생사 역할권. 너 죽으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죠. 그게 말이 돼서 직업제가 그거. 그치? 네. 근데 잘 안 바뀌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뀌고 싶다면 엄청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1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꽤 봤어. 물론 안 변한 사람이 훨씬 많긴 하지만 상승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 1등급 4%라고 한다면 올라가서 4%든 떨어져든 어차피 남는 사람이 4%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 쉽지 않아. 4% 안에 든다는 거는. 근데 선생님은 얘기해주고 싶어. 오늘부터 윗몸 일으키기 100번씩 하면 복근 안 생길까? 무조건 생길 겁니다. 선생님, 저는 배가 너무 나와서 복근이 안 보여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엔 더 단단해지겠지.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중학교 정도의 중등교육 수준만 받아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근대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알겠어? 네. 꼭 뭐 대조를 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물론 선생님도 좀 슬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어.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한 가지로 얘들아, 지금 어른 세대가 니네들한테 올바른 길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긴 하. 선생님도 몰라.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뭐 AI가 발전할 것 같대.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 정확하게. 원래 얘들아, 항상 삶은 힘들었어. 항상 그 세대만의 고민이 있었고. 그래도 지금 정도면 굶어 죽진 잘 않잖아. 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해보는 거지. 나 수학 7등급인데 갑자기 열심히 했더니 막 4등급으로 올라가. 나도 되나? 여기서 된다고 해도 또 올리기 쉽지 않을까? 점점 올라갈수록 힘들어. 참고로 얘들아, 선생님이 이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선생님 누나가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그냥 AI로 찍어낸 성적표 같아. 선생님 누나는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옥 같은 시간이야. 맨날 공부만 하는. 근데 선생님 누나는 당연히 서울대 간다 그랬는데 그 수능을 조금 못 봐서 서울대는 못 갔어요. 잘 가긴 했지. 근데 그래도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수학 9등급이었던 학생이 겁나 열심히 해서 뭐 한양대 정도를 갔다고 해요. 그러면 전자보다 이 후자가 훨씬 나아. 뭐 대학은 이 사람이 더 잘 갔다고 한다. 자신감이 생기잖아. 니네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건 자신감이야.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나도 바뀌려면 바뀔 수 있구나. 근데 시작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안 된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령 정말 99.9% 그런 것 같아도 절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니네가 후세 세대한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가치야.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반드시 후대한테 전해줘야 될 가치야. 알겠어? 네. 공부하기 싫어서 시간 좀 때워봤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자, 부분집합 중요하죠. 영어로는 subset. 얘지? 영어가 좋아, 수학이 좋아? sub이 무슨 뜻이야? 너 sub 들어가나 단어 중에 아는 거 뭐 있어? 아, 좋습니다. 그거보다 좀 쉬운 단어. 영국 영어. 지하에서 가는 거. 그렇죠. 서브웨이. 서브웨이가 무슨 뜻이죠? 서브이 아래라는 뜻이야. 아래 집합.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A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원소 일부를 떼와.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러면 B는 A의 부분 집합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표시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건 뭐 컨테이너에 C를 따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이제 왜 영어가 좋아? 근데 영어가 좋긴 한 거야? 아, 수학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괜찮니? 네. 이렇게 3 하나만 있는 집합. 얘도 뭐야? A의 부분 집합이지. 괜찮아? 그 다음에 3, 4가 있는 집합은 4 때문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D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괜찮니? 근데 부분 집합에서 이제 두 가지가 너희들한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자, A랑 똑같이 생긴 집합. 이걸 똑같은 집합이라고 하지. 서로 같은 집합. 얘도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선생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부분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진짜 부분 집합. 얘 부분 집합들을 좀 써줄게. 1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2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3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1, 2 들어가 있는 거, 1, 3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 3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할 얘기였는데 공집합도 부분 집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왜요? 수학에서는 증명하지 않고 쓰는 약속들이 있어. 집합의 약속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승아한테 물어볼게.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맞습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맞아요. 요것도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약간 불교 교리랑 비슷하죠. 공즉시생, 색즉시고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얘 지금 부분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데 요 나머지 애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머지 모두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얘 진부분 집합, 얘 진부분 집합, 얘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각개 다 진부분 집합이야. 알겠어?
전부 모여 있어야지만 진부분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따로 있으면 짐승이고 같이 있어야 사람인 건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어? 네. 이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부분 집합에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 30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했어? 자, 가볼까? 자, 1번 부분집합 맞죠? 네. 2번 8 때문에 아님. 3번 맞아. 4번 9 때문에 아님. 5번 맞아.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 6번. 됐어요? 네.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윙! 뒤에 또 있네. 25번 쪽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이걸로 학생들을 집요하게 괴롭힐 텐데 선생님이 더 괴롭히는 집합을 좀 만들어 볼까? 너무 괴롭히는 건가? 근데 원래 이렇게 만들어. 하나만 더 넣어. 오케이, 맞네. 응. 자, 선생님이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집합 하나를 만들었어. 예지, 요 집합에 원소 몇 개 있어? 저번 시간에 이건 얘기한 거. 어? 4개? 잘 봐주세요. 그렇죠. 3개 있죠.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괜찮아? 자, 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어쨌든 원소는 3개니까 얘를 A 집합이라고 할게. A 집합의 원소는 이 세 모양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부분집합 기호는 여기에 원소들 일부를 떼와서 다시 집합으로 만들어주면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로 들어간 거랑 부분집합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나 얘랑 얘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집합으로 만들어.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 지금 선생님이 쓴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걸 의미해. 지금 얘는 뭘 의미하죠? 얘를 의미하죠. 그쵸? 근데 얘는 뭘 의미해? 얘랑 얘를 데리고 와서 중괄호 기호를 씌운 거랑 그 의미하는 거 달라요. 왜? 아니 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헷갈리게 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A도 당연히 똑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이랑 이 원소 공집합은 조금 또 다른 의미죠. 아니 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 이거는 지금 얘를 의미하고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고 물론 얘도 공집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됐어?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너무 괴롭히는 건가? 25번부터 30번까지도 한번 풀어보자. 일단 원소 기호는 안 틀렸으면 좋겠네. 예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 25번 위에 설명에 있는 그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지?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는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먹었어? 먹어?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고 대학교를 잘 졸업하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런 얘기도 좀 해줄까? 니네 이게 뭔 줄 알아? 영어인. 소유격 요인.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데?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데. 근데 내가 왜 아냐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성문 기초영문법, 성문 기본영문법, 성문 종합영문법이라고 영어의 정석책 같은 게 있었어. 종합영문법이 제일 어렵거든. 거기에 이제 셰익스피어 원어 지문이 있는데 거기 나와. 그래서 선생님 그거 하다가 울었어. 아니 해석 한글로 해놓은 해석집이 있는데 그 해석집을 읽는데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영어로 읽고 앉았어야 하니까 내가 한글로 써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난 짜증나네요. 진짜 옛날 한국 사람들은 얘들아 영국인이랑 미국인이랑 만나도 영문법으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그랬어. 근데 나 지금도 니네 영어 하는 거 보면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 아직도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막 하면서 하잖아. 5형식 동사 뭐 있어? 그쵸? 별로 안 바뀌었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얘들아 진짜 암기식 교육이 많긴 했어. 선생님도 한참 아닌 세대에 속하는데 선생님 윗세대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암기하는 교육들이었어. 지금도 뭐 좀 짜증은 나겠지만 원래 짜증 나지. 자, 한번 볼까? 자, 0 원소 맞죠? 5, 3은 원소 아니죠. X. 자, 0과 1을 자, 써야겠네.
자, 그러니까 원소 기호 쓸 수 있는 애는 얘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기호 쓸 수 있는 애들은 여기 원소를 따와서 집합으로 만들면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이거 부분집합 맞죠? 따왔으니까 27번 맞는 얘기지. 자, 2만 따온다. 그래서 집합으로 만든다. 없어. 2만 있는 원소가 없지. 얘는 한 덩어리야, 얘들아. 그래서 28번은 아니야. 2랑 3 따온다. 2도 없을 뿐더러 3도 없어. 그치? 아니야. 얘 부분집합 아니야. 그 다음에 1 따오고 2, 3 집합 따온다. 이거는 요거 따와서 집합으로 만들면 이거 부분집합 맞죠?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부분집합 써줬네.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을 때 부분집합이 이렇게 딱 8개가 생깁니다. 괜찮아? 원소 하나씩 들어간 거, 2개씩 들어간 거, 3개 다 들어간 거 공집합 이렇게. 괜찮니? 자, 그래서 요 다음 파트가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그 원소가 다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지. 근데 여기서 조금 표현 하나를 알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괜찮아? 왜냐하면 서로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냥 표현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 38번 한번 풀어봅시다. 왜 변화요? 어려워? 너무 쉬워? 자, 이 두 집합이 같다는데 3이 5랑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3은 마이너스 A랑 같겠네. 그리고 B 플러스 1은 5랑 같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왜? 서로 같은 집합이 되잖아요. 문제들 질문은 얘들아 중간에 보면 어딘가에 써 있어. 이 문제는 36번 위에 써 있죠. 질문이. 내가 다른 반 학생한테도 지금 승아가 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수학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내가 모르는 건가? 이런다고. 아니야.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A, B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그 얘기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니네들이 나는 요새 조금 젊은 어린애들을 보면 더 느끼는 건데 얘들아 겸손이라는 거는 말로 잘생기셨네요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외모가 컴플렉스야. 그래서 별아가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이랬어. 근데 사람이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화가 나거든.
그럼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벼라가 만약 나한테 인신공격을 했어. 그럼 너도 못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 그렇지? 그런 경우 많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 나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그래서 벼라가 갑자기 선생님 너무 못생기셨네요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 나 못생겼어. 그래서 나 공부 겁나 열심히 함. 이게 겸손이야 얘들아. 아씨 뭐 말로는 뭐 못해. 공부 되게 잘하시네요. 허허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대생들한테 얘들아 네가 서울대를 간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얘들아 보통 20대가 되면 거의 없어지거든.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이 봐왔으니까 나 못생겼네 뭐 이 정도는 아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외모 컴플렉스가 옛날보다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나이가 30인데도 이걸 벗어나질 못했어 애처럼. 뭐 많지. 그러니까 얘들아 컴플렉스를 못 이겨내면 사람이 좀 못나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배려를 계속 해야 되거든. 야 조심해 걔 운동 못한다 그러면 개빡쳐. 그걸 계속 배려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민폐죠.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공부 잘하는데 나만 5등급 너희는 1등급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막 대화해. 나 이번에 뭐 하나 틀려서 2등급 됐어. 그랬는데 나는 그 소리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럼 니네들이 날 만나겠냐? 불편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아니었는데. 아니 나 혼자 5등급이고 니네 다 1등급인데 나 혼자 거기 가서 야 니네 그런 얘기 하는 게 맞아? 나 5등급인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인간은 열등감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니네들 인생에 혼수를 두려 그러지? 자, 그래서 어쨌든 A는 마사, B는 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선생님이 그냥 써볼게. 부분집합 개수. 자, 맨 위에 게 부분집합 개수 4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16개야.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겠어? 예지 보여? 어떤 규칙성이지? 자, 좀만 봐주세요. 보여? 서진이 어떤 규칙성이지? 하나가 원수 하나가 원수 하나가 생길 때는 2배씩 2배씩. 그러니까 요게 2의 거듭 제곱이거든. 그럼 이 지수가 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원소의 개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승이야. 알겠어? 그러면 별아야, 이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256개죠. 너무 빨리 계산했어? 이것도 2의 5승이 얘들아 32라는 것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좀 궁금하니까 볼게. 부분집합에 요 1이라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네. 경우의 수가 2가지지.
2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경우의 수 두 가지지. 그래서 4인 거예요. 이해돼? 예지 이해돼? 안 되지? 너 이해되면 이 다음 거 틀리면 안 돼. 빨리 얘기해. 이 다음에서 좀 더 볼까? 그래, 일단 이해됐다고 보고 50, 51, 52 풀어보자. 자, 질문은 그 위에 있으니까 질문 잘 읽어주세요. 야,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7월도 3분의 1이 가버렸어. 야, 그리고 요새 겁나 더우니까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알겠지, 승아야? 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자꾸. 네. 뭐 고등학생이 다이어트요. 열심히 먹고 공부해야 돼. 네. 왜 예지? 이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EF 승이라뇨? 이해 구성. 2의 9승? 512 2, 4, 8, 16, 36, 14, 28, 256 512, 1024 이렇게 가면 되네요. 근데 왜 2의 9승이 필요하죠? 52번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자, 부분집합 개수가 아니라 진부분집합 개수. 아, 이거 9개야? 진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진부분집합은 뭐다? 지 자신이랑 똑같은 것 뺀 나머지. 그러면 50번 같이 원소가 2개 있을 때 총 부분집합 개수는 4개죠. 그쵸? 여기서 자기랑 똑같은 애 하나 빼면 3개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개수는 하나 빼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51번은 7개고 52번은 511개가 되겠죠. 512에서 하나 빼주면 됐어요? 진부분집합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괜찮아, 승아? 지금 52번에 왜 9개? 왜 9개냐고? 세볼까? 1, 3, 5, 7, 9, 11, 12, 13, 15, 17, 1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곱해야 돼요. 10개네. 1023개겠네. 근데 이거 안 세는 방법을 좀 논의해 보자면 이 홀수를 식으로 세워주면 2n 빼기 1이잖아요. 19거 응? 17까지예요. 17까지 있으면 9개만.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를 안 세려면 2n-1이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 9집을 넣어야지 17 나오지. 그러니까 9개 있다는 것도 풀어날 수 있죠. 됐어요? 뭐 세줘도 되고. 괜찮니?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부분집합 기왕기사 써놨으니까 한번 볼게. 1이 포함된 부분집합 한번 보자. 1개, 2개, 3개, 4개. 괜찮아? 그러면 1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 한번 세볼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네. 자, 이거를 직접 세지 않고 조금 유연하게 세보려면 자, 1은
포함이 됐다고 쳐보자 얘들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인 거야? 이미 포함됐으니까. 경우의 수 한 개인 거잖아. 포함이냐 안 포함이냐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개였는데 포함된다고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2랑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4개인 거지. 그러니까 포함돼도 1 빼고 2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빼고 2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너랑 이해돼? 이해돼? 진짜로? 이해 안 되면 경우의 수 선생님 저 약해요. 자, 니네들이 티셔츠가 2개 있어. 나이키. 이거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나시. 아디다스. 왜 그래? 나시 싫어해? 헬창 나시? 나중에 소개팅 나갔는데 소개팅 남이 헬창 나시 입고 오면 어떡할 거야? 어? 얼굴은 차은우야 그러면? 아 차은우 얼굴이면 헬창 나시도 괜찮아?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거? 나 와이프랑 옛날에 걷다가 누가 헬창 나시 입고 가서 막 웃었더니 와이프가 뭐라 했어. 아니 근데 이게 과시하려고 입는다기보다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여기가 흉통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옷이 좀 낑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티 2개. 그 다음에 바지. 바지는 뭐가 유명하지? 청바지. 반바지. 아니 대충 해. 그 다음에 신발은 슬리퍼. 나이키가 또 뭐 있지? 그 예지가 씨는 크록스. 아 너무 대충 그렸어? 자 너희들의 패션 아이템 이게 전부야. 자 예지야, 네가 조합할 수 있는 패션 조합이 총 몇 개야? 8개죠. 둘 곱해야죠. 왜 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요거 선택했을 때 2개, 4개 생기잖아 이미. 이거 선택해도 4개 생기고. 알겠어? 8개? 근데 봐봐. 나 오늘은 무조건 나이키 티셔츠 입을 거야. 그러면 몇 개 생겨? 4개 생기잖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나 1 무조건 포함시킬 거야. 그럼 부분집합 4개 나눠. 그 1 포함된 부분집합 4개. 나 1 무조건 제외시킬 거야. 그래도 4개잖아. 알겠어? 네. 이해되니? 자, 그럼 좀 응용해서 해봅시다. 오늘따라 자꾸 떨어지노. 자, 여기서 1, 2는 포함, 3은 제외, 한 부분 집합 개수. 수나 몇 개? 네. 2개. 아, 4개. 4개죠. 4개. 그러니까 1, 2, 3 빼고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60, 61 풀어보세요.
자, 60, 61에서 아까 승하 잔소리를 했는데 괄호 안에 S가 뭐예요? 아, 내가 모르는 건가 하지 마시고 위에 써 있습니다. 그럼 다 풀었어? 네. 맞는 거 같네요. 얘들아, 잘 이해 안 되면 선생님을 잡고 늘어줘야지. 야, 그리고 나 정말 이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질문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질문. 니네 서브웨이 가면 저 주문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샌드위치 시켜도 돼요? 안 되는데요? 찐따가 갖다 꺼주세요. 뭐 이래 서브웨이에서? 아니 학원을 질문하러 다니는데 질문해도 되다니. 말도 안 되는 질문.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편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마요. 무조건 질문해야지. 오히려 너무 질문해서 아우 나도 질문하고 싶은데 쟤는 맨날 질문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래요 안 그래요 해지. 아 근데 좀 이해는 합니다. 아직 니네 나이가 좀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 마트 갔는데 고등어 할인 3개 남았어. 그럼 달려가서 집을 거야? 좀 그러기에는 좀 민망한 나이라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의 공통 특징이 있는데 질문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새벽에 날 깨워. 선생님 자요? 응 잠. 자요는 대답하는 순간 자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왜 이러면 뭐 물어. 자 봅시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럼 빼주면 되는 거지. best 집합기호 생략 안 생략. 그럼 S 제외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 됐어? 그 다음 1, 3, 5, 7, 9, 11이야? 3, 7, 9, 11 빼고 2 곱하기 2 그러니까 포함되던 제외되던 다 빼고 세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집합 개수 셀 때. 그럼 우리 끝났어? 자, 근데 62, 63, 64 요거 니네들이 지금 좀 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시스트 해주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렸네. 누가 봐도 크록스 아니야? 아니야? 그래? 쿠키 같은데. 응? 쿠키 같은 생겼는데. 토끼 같다고? 아 쿠키. 그럼 이 쿠키는 좀 빡치잖아. 초코칩 쿠키인데 한쪽으로 아니 뭘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핫도그를 씹었는데 처음만 소세지 있고 나머지는 다 빌 껍데기. 근데 우리 애들은 핫도그를 핫도그라고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래. 핫도그는 이게 빵 사이에 소세지 집어넣은 게 핫도그라고 그러더라고. 너희도 콘도그랑 핫도그를 구별해?
그러니까 이 짝대기가 꽂아져 있는 건 콘도그고 핫도그는 이게 핫도그래. 어이 존나 잘 그렸어. 아빠는 어렸을 때 둘 다 핫도그라고 했어. 왜? 아니. 이제 2010년대생들의 특성이거든. 왜? 첫째 아들은 15년생이고 둘째는 18년생이거든. 아 너무 후달려? 그치 이제 니네도 늙었죠. 왜 얘들아 집중력이 하락되고 있어? 아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해줄게 얘들아. 집중력도 자꾸 하면 점점 늘어나.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 개수.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보면 A는 이거래. B는 1, 2, 3이래. 자, 그러면 A 집합이 X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X 집합에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2랑 3은 들어가도 돼? 안 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 X가 될 수 있는 건 1 하나 들어가 있는 거, 1, 2 들어가 있는 거, 1, 3 들어가 있는 거, 1, 2, 3 들어가 있는 거지. 4개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 이 문제 괜찮아? 얘도 이거 부분 집합이고 얘 부분 집합. 이거 부분 집합, 얘 부분 집합. 다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뭘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 이 중간에 낑겨 있는 X 집합은 최대는 이렇게, 최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집합 모양이. 그러니까 1 제외하고 나머지 두 원소로 2 곱하기 2 해주면 X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어? 지금 니네가 위에서 물어봤던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2번은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몇 개죠? 2개죠. 64번은 마이너스 3이랑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B의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냐 2의 세제곱개다. 이해돼? 응. 그래서 요걸 묻고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정답은 4, 2, 8이게 되겠네. 괜찮아? 4, 2, 8.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집합으로 표시된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가면 됩니다. 자, 뭐 또 문제 풀리면 니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안녕하세요. 집합이 얘들아 이렇게 뭐 선과 악이라든지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명확히 해주는 세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집합을 만든 사람이 칸토어인데 초반에 공격을 당했어. 이 공격에 대한 내용이야. 자, 집합이 그렇게 모든 걸 명확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설명해봐. 자, A 마을이 있었어. 여기에 이발사가 한 명 있는데 이 A 마을 남자는 전부 이 이발사에게 깎던 수염을 깎던지 자기가 깎았어. 어느 날 이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야. 오늘부터 자기 수염을 자기가 깎지 않는 사람은 사람 인자야.
내가 수염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집합으로 나타내면 A 마을에 이 사람 이름은 제임스라고 할까? 제임스가 수염을 깎아주는 남자 집합, 제임스가 수염을 깎아주지 않는 남자 집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제임스의 수염은 누가 깎냐고 물어본 거죠. 제임스는 이 둘 중에 어느 집합에 속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런데 보자. 제임스가 자기가 자기 수염을 깎지 않아. 그러면 자기 수염을 자기가 깎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 그럼 자기가 깎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기 수염을 자기가 깎지 않는 사람은 내가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깎아. 그럼 자기 수염을 자기가 깎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럼 자기가 깎으면 안 되지. 그럼 네가 집합이 모든 걸 명확하게 구분해준다면서 제임스는 어느 집합인?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느 집합이에요? 이게 집합이 처음 도전을 받았을 때 논리적 하자였지. 오늘도 얘들아 부분 집합에서 조금 짜증나는 거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줬잖아. 이 집합은 이 소속에 대한 저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집요하게 묻습니다. 근데 어차피 집합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 소리야 이게. 이 집합은 도대체 무슨 집합인지 모르겠어. 이런 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정도 해석은 X는 1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2, 3은 포함이 안 돼도 되겠네. 요 정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이 문제에 들어가 있거든. 집합 자체를 묻는 건 아닌데 집합이 수능 문제에 들어가 있어. 근데 난 이 집합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완전 끝난 거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세 파트를 들어가면 기호, 그 다음에 단어, 진 부분 집합이 뭐지? 뭐 여기 써 있으니까 좀 체험하나 일단. 그리고 요새 대학생들 보면 뭐 원서를 이걸 다 PDF 뜬 다음에 아이패드에 넣어 다니더라고. 아이패드 64GB 사지 마세요. 맨날 64기가 산다며 제기 이러면서 뭘 빼야 되나 이러고 있거든. 선생님이 항상 추천해 줍니다. 64는 안 돼. 최소 128. 뭐 그러니까 뭐 나는 적기가 귀찮아 그럼 뭐 이런 거 PDF로 넣은다 사진 찍어서 넣은다 이렇게 불쳐 넣으면 되잖아.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숙제는 끝까지. 자, 선생님이 계속 왜 얘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힘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요 뒷부분 좀 조정해 줄 테니까 조정받고 꼭 다 해보세요. 다 못하면 더 불러서 시킬 거야. 왜? 야, 숙제 밀리면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숙제야. 그치 그래? 이거 풀어야 되고 실력이 늘죠. 뭐 한자 수업인데 선생님 한자 무슨